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있잖아요. 그 근간이 아예 흔들리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단순히 피로 맺어진 작은 집단, 그 이상의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오늘 해설에서는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대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족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에서 끝나나요? 물리적이고 혈연적인 경계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죠. 요즘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과 쉐어하우스에서 살거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비전통적인 구조가 이제는 완전한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족이라고 불러야 맞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 현대 가정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실제 현실 사이에 약간 서늘한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화목하게 대화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글쎄요. 대화는 뚝 끊기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툭툭 쏘아붙이면서 스트레스만 쌓이는, 그저 잠만 자는 숙박시설처럼 변해버렸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진짜 머리를 쾅 맞은 것 같은 통찰 아닌가요? 집에 들어가면 출근이고 사회로 나오면 퇴근이다. 와, 전통적인 개념이 완전히 180도 뒤집힌 거죠. 집이라는 공간이 휴식처가 아니라 긴장해야 하는 출근지가 되고 오히려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때 마음이 훅 편해지는 퇴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공감되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파트, 성장에 섬겨진 원동력입니다. 집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만큼 똑똑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어느 가족도 자기들끼리만 고립된 채로 쑥쑥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좋은 환경, 뛰어난 지식, 이거 우리 가족이 잘나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집단 지성, 그리고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희생이 모인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우리를 키워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숫자 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류 전체의 희생이나 사회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단 한 명의 지식인, 단 한 가족의 성장도 결국 제로, 즉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나 사회적 교류 없이는 단 1%도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성취는 더 큰 세상으로부터 쫙 수혈받은 에너지 덕분인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사회라는 이름의 대가족. 자,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사회 에너지 덕에 우리가 컸다면 이제 우리가 소속감을 느껴야 할 진짜 울타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 단계적인 진화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옛날에 우리가 살기 팍팍할 때는 그저 피를 나눈 작은 집단만이 가족이었죠. 그런데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의 역량이 커지면서 가족의 범위도 확 넓어져야 합니다. 처음엔 사회로, 그 다음엔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가족이 되는 국가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인류 전체로 이렇게 쫙 스케일업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요즘 사람들 다 밖으로 나와서 진짜 대화를 나누잖아요. 밖에서 만난 사람들과 의논하고 위로받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받고요.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게 가족의 진짜 본질이라면 지금 우리가 밖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와 모임들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우리의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네 번째 파트, 사회 부모의 역할입니다. 사회가 거대한 가족이라면 이 커다란 집안의 고장난 곳을 고치고 중심을 잡아줄 누군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사회부모라는 개념의 등장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나이만 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진짜 한 가족으로 딱 보고 복잡하게 얽힌 사회 문제들을 연구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책임을 지는 진정한 어른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뜻합니다. 다들 자기 핏줄만 챙기기 바쁜데 이런 사회부모가 딱 나서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따뜻한 대가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파트, 대인 대 소인배. 이 훌륭한 사회부모 역할을 해내려면 우리의 낡은 습관을 버리고 심리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두 가지 인간상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거든요. 오직 내 이익,
내 좁은 울타리에만 갇혀서 매일 자기 발등만 쳐다보는 소인배, 그리고 사회와 인류 전체를 내 가족으로 싹 품어버리는 넓은 세계관의 대인. 원본 자료에서는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대인으로 성장하라고 지금까지 사회의 에너지를 듬뿍 받으며 커온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대인 정신이 완전히 꽃피운 형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은 게 단순히 내배 불리자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에 이바지하고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대인으로 크기 위해 그동안 인류의 땀과 지식을 쭉 흡수해 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좁은 집구석을 넘어 거대한 세상을 껴안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큰 생각은 자연스럽게 작은 문제를 해결한다. 와, 이 강력한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인처럼 세상을 향해 큰 뜻을 품고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참 신기하게도 평소에 우리를 짓누르던 발등에 불같은 작은 가정 불화나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스르륵 알아서 풀리게 됩니다. 사회 전체를 품을 만큼 지혜의 그릇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 넓은 시야 앞에서는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더 이상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여전히 내 집 문지방 안쪽, 내 발등에만 좁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인류라는 거대한 가족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사회 부모이자 대인으로 당당히 나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저 피로 맺어진 좁은 울타리를 과감하게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아마 전례 없는 지혜와 에너지로 가득 찰 겁니다. 자, 이 새롭고 거대한 가족 안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